여자는 여자의 친구, 여여친. 안녕하세요. 열다북스 대표 국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예술가 임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아침에 일찍 우리가 지금 녹음을 하겠다고 앉았는데 목소리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은. 네. 그렇네요.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그렇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던 주제가 있어요. 여여친에서 이 주제를 꼭 한번 다뤄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던 주제가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늘 항상 했었던 얘기고, 네. 지금도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미 우린 다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뤄뒀었던 주제를, 그래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좀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래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아주 이거 방송으로 치면요 거의 초대형 프로젝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동안 계속 다뤘었으니까 뭐 별반 무슨 또 할 얘기가 있나 싶었는데 막상 정리해보니까. 끝도 없이 나오죠. 네. 거의 4화, 5화까지 가야 될 정도로 분량이 엄청 많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동안 이야기해도, 저희의 거의 지난 4, 5년간의 활동의 기록이기도 하고, 우리가 활동하면서 보고, 듣고,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 세세하고 디테일하게까지 다 말하고 싶은 느낌도 들고, 이거 한번 다 쏟았네? 얘네가 이랬어요. 한번 해?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도 쭉 올라오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 트랜스젠더에 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볼 텐데, 사실은 저희 여여친을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여러 번 들으셨고, 또 새롭게 이제 최근 들어서 유입이 많이 생겼어요. 최근 들어서 여여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1화부터 정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저희 팟빵이랑 오디오 클립에 보면은 댓글로 많이 그런 반응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들으실 때 1화부터 쭉 올라오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제목 보고 재밌어 보이는 거 위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트랜스젠더 문제는 중간중간 계속 사실은 다뤘었던 거고, 다른 주제를 다룰 때도 늘 말을 하고 있고, 또 세계 여성 뉴스 같은 경우에는 트젠 관련 사건, 사고를 항상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열다북스의 입장이라든가,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이견이 있거나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저희의 굉장히 대표적인 열다북스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그렇게까지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빨리 하진 못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이제 사실은 새롭게 다루고 싶은 주제들이 우리 안에 또 너무 많고. 계속 이슈가 터지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조직이거든요. 트랜스젠더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스탠스에 있는 조직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뒤에서는 다들 각자 입장이 있어요. 트젠 비판하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조직들이 있긴 한데 대외적으로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쪽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열다북스는 아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문제점들을 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거의 이슈가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예, 맞죠. 이러려고 만든 출판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또 중간에 다른 책들 저희의
우리 입장에서는 다 맥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책들, 여자는 인질이다라든가 이런 다른 책들로 유입이 되신 분들, 열다복스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유입되신 분들은 아직 좀 공부 중인데 헷갈려요. 난 그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이런 갈등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정말 명확하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트랜스젠더 다 논리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나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게 문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여여친이 굉장히 좋은 방송인 게 네, 제 입으로 말하기 네. 뭐하지만 좋은 방식을 제가 선택했다고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방송 회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자료가 돼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항상 무슨 주제가 터질 때마다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항상 읽기는 어렵잖아요. 여여친 몇 화 들으세요. 몇 화에서 몇 화 네. 보면 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기도 좋고 또 자기가 공부하기에도 좋고 조금 편안한 그냥 자기 전에 들어도 되고 이동 중에 들어도 되고 하니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어떤 방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영상도 좋겠지만 영상은 또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 네. 우리 팟캐스트는 그냥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 설거지하면서도 되고 그래서 방식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래서 트랜스젠더 문제도 팟캐스트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는 것이 도움이 네.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약간 더 다룰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미 저희가 작년에 젠더는 해롭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입장의 도서를 출판했고, 사실 이 책은요, 뭐,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1000개를 돌려봤자 아무 데서도 홍보를 실어주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돈이 있어도 실어주지 않는답니다. 네. 이 책은요. 너무 정치적으로 이런 주제라서 안 실어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돈이 부족해서겠죠. 1000만 원 내고 광고 실어달라 그러면 안 해주진 않을 텐데. 네, 그러긴 하겠죠. 저희한테 그 정도의 게 없고, 어쨌든, 그 그게 정도로. 다른 출판사들에서 겪지 않는 일을 저희는 그렇죠. 겪어야 하는 거죠. 예, 네. 저희는 이제 그 주제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주제는 사실상 홍보가 안 된다.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접하는 주제다. 그리고 그 젠더는 해롭다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슐라 제프리스가 2004년, 2005년경에 이미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책을 한번 냈었어요. 네. 퀴어 담론을 분석하는 책을 한번 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왜냐하면 그 시기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가 트랜스젠더 담론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퀴어가 거의 영국과 호주 등 그 서구 전역을 막 먹어갔기 때문에 2015년에 슐라 제프리스가 그것을 총망라해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이 해외 사례에 집중되어 있고 네. 또 2015년까지의 사례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네네. 이후에 태어난 한국에서의 네. 페미니스트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그런 비판적 의식을 우리는 이런 책을 읽고 공부해서 익힌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2015년 이후에 메갈리아 이후부터 우리끼리 싸우면서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서 논리를 만들어 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서야 슐라 제프리스가 이런 책을 썼구나. 근데 우리랑 똑같네.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똑같은 분석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경험한 트랜스젠더리즘의 여러 가지 폐해, 문제점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한국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 우리가 한국판 젠더는 해롭다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한국 사례들 위주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페미니즘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왜 수많은 여성들이 특히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로 정리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기대되시죠, 여러분? 재밌어요.
네. 일단은 정리를 한번 드리면 열다북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유는 내용이 워낙 많고 방대합니다. 이 사건 사고를 다 다루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음을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하나 다 얘기하겠다. 이것은 거의 실록을 쓰는 수준이다. 네. 고증. 네네네. 한국 트랜스젠더 사건 사고 실록을 쓴다는 마음으로 이제 개인 이름들도 언급될 거고요. 단체 이름들도 다 언급될 겁니다. 네. 웬만하면 거의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 박제하듯이 한 명 한 명 누가 무슨 말을 했었고 어떤 사건들이 터졌었는지 그때 여성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어떻게 싸웠는지 이런 과정들을 다 정리를 할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수년간의 일련의 과정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일련의 과정들로 열다북스가 2017년 말, 2018년 초에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 열다북스가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이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새롭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첫 번째로 열다북스는 슐라 제프리스의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설립됐습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2017년 말에 텀블벅으로 모금이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2017년 여름부터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젠더에 비판적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번역 프로젝트를 했고 그 번역 프로젝트를 책으로 완성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펀딩이 완성이 되면서 돈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많이 모금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책인 코르셋이라고 하는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레디컬 페미니즘과 코르셋은 다 슐라 제프리스의 책이고 두 책에는 직접적으로 제목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안에는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내용의 그 꼭지들이 여러 개씩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젠더는 해롭다를 이제 출판사가 설립되고 나서 1, 2년 뒤에 2019년에 젠더는 해롭다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젠더는 해롭다를 2019년에 출간하면서 딱 1년 전이죠. 딱 작년 10월인데요. 그때 슐라 제프리스를 한국에 초청해서 젠더 박살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열었습니다. 부산, 광주, 서울에서 열렸고 그때가 개천절에서부터 한글날에 이르는 그 기간이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바로 10월 10일인데요. 네, 딱 지금이었습니다. 여성의 성별에 기반한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그 선언문, 슐라 제프리스와 다른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쓴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문의 소책자를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했는데 이 젠더 박살 프로젝트와 젠더는 해롭다 출간 기념해서 이 소책자를 저희가 무료로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때 전국에 있는 200개 정도의 여성 단체에 이 책을 보냈고 젠더 박살 프로젝트의 홍보물을 함께 돌렸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성 단체들이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거나 사실은 그쪽을 옹호하는 입장이 많고 너무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까 잘 알려고 하지 않거나 뭐 유보적인 입장 이런 분들이 많아서 여성 단체 우리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 하고 다 돌렸었죠. 그리고 이거 원하시는 그걸 받아보길 원하시는 개인과 소규모 조직들 그리고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마구마구 배포를 해서 약 2,000부 정도가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였나요? 2020년 초반이었나요? 변희수 사태가 있었죠. 여군 트랜스젠더의 여군 진입 사태, 진입 시도 얼마 전에 완전히 안 되는 걸로 결론 났고 변희수 씨가 그 성소수자 단체들이 유엔에까지 가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했다. 지금 그랬어요? 변희수 여군 이거 못하게 했다 이러면서 유엔에까지 가서 따졌거든요. 유엔에서 한국에다가 약간 권고를 내렸어요. 이렇게 하면 트젠 그거 혐오라는 식으로 권고를 내렸는지 하여튼 인권 문제에 너네 다시 재고해봐라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대답을 보냈어요 유엔에다가. 보냈어요 또. 시기상조다. 우리는 아직 안 된다.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예, 속이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그냥 나라 전체가 터프인 걸로. 그럼 문재인은, 그렇네요. 문재인도 되게 예, 젠더 그- 크리티컬한 페미니스트인가요? 네. 아, 낙태죄도 다시 그거 살리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보수 그렇네요. 전반적인 보수의 측면에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었다 이런 네. 느낌. 네,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숙대에도 트랜스젠더 남학생이 입학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때 숙대 학생들 비롯 여대의 그 페미니스트 단체들 그리고 우리 열다복스도 열심히 싸웠었죠. 네. 열심히 싸워서 특히 열다복스는 그 당시에 뭘 했었냐면 트랜스젠더리즘은 위헌이다. 라는 말을 해서 난리가 났었죠. 퀴어권이 완전히 발광이 났었죠. 네, 네. 설마 우리가 이렇게 법적 요어를 들여와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그 예, 말이.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트랜스젠더 문제로 2016년부터 꾸준히 싸워오긴 했지만 이런 법적인 혹은 의료적인 용어들과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런 단어와 논의를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된 건 우리도 사실은 그간에 공부가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위헌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트랜스젠더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토프라고 되게 유명한 그림 있어요, 여러분. 예, 토끼 떼 안에 이제 들어간 네. 늑대인데 늑대가 예, 토끼 토끼 탈을 탈을 쓰고 쓴. 예,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토끼 탈을 쓴 늑대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토프다. 토끼들은 다 토프들이다. 이런 네. 지금도 이제 여성 커뮤니티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끌어올되고 있는데요. 네. 이 방송 들으시는 그 회원분 있으시면 한 번 더 끌어를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레디컬 총궐기를 기획했었고 그래서 그때 막 엄청 그 반발이 심했어서 저희는 그 여세를 몰아서 젠더 박살이라는 그 사행시 이벤트를 해서 젠더는 해롭다 책을 여러분께 많이 보내드리기도 했고 네. 네, 또 이때 또 그 성별에 기반한 권리 선언 소책자 남았던 것들이 있어서 또 한 번 더 배포를 했었습니다. 여여친 9화에서 11화까지가 바로 이 당시에 있었던 숙대 그 사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여친 세계 여성 뉴스에서도 트랜스젠더 관련 소식을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응원 댓글도 달아주세요. 팟빵을 통해 후원해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어요. 여자는 여자의 친구, 여여친. 네, 첫 번째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작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 방송이 트랜스젠더 특집이 약 한 5회분, 4회분에서 5회분에 걸쳐서 쭉 네. 나갈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4회, 5회분을 들었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용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단어들을 굳이 우리가 다 읽고 알아야 되냐.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논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나, 혹은 대충 어렴풋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게 왜 문제인지까지는 생각 못 하셨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다시 또 똑같은 말 반복이라서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이 단어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고 뒤에 그러면 저희가 이 단어를 계속 뒤에서 반복적으로 쓰면서 이야기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네.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트랜스젠더리즘 관련해서 페미니즘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인님 메갈 활동 네. 처음 하셨을 때 생각나나요? 그때는 지금 안 쓰는 단어들을 그때는 그냥 별 문제의식 없이 썼잖아요. 어떤 거가 있었죠?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무슨 젠더라고 정체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죠. 아, 예, 예. 그때까지만 해도. 예. 그리고 네.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에는 그때는
뭐 크로스 드레서라고 해서 CD 크로스 드레서 줄여서 CD라고 하는데 CD를 비판하는 플로우가 있었지만 근데 나는 논바이너리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페미니스트들도 있었고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뭐 말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네. 여자 남자 나눠서 그 집에 종속되는 게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자 그 남자의 당시에 틀을 뭐 깨서 모든 페미니즘 그 입문서라든지 무슨 뭐 이런 서적들 찾아보면은 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논바이너리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봤던 그 기본서, 페미니즘 기본서, 입문서였던 책들이 젠더와 사회 같은 책이었어요. 그 뭐 여성학과에서는 아주 기본으로 다루는 그 뭐 젠더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담론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게 뭐 비판 의식 없이 그냥 우리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열다북스 같은 경우에는 젠더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어떻게든 그 단어들을 좀 더 우리에 맞게 쓰려고 하나하나 연습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출판하는 모든 책에 우리가 비판하는 단어들은 쓰지 않는다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 정리 들어가기 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오늘 트랜스젠더 이거 준비하느라고 저의 옛날 묵은 계정들을 제가 가계정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니까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서 매일 계정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정을 파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옛날 글들을 봤더니 제가 2017년 3월쯤에 선언을 했더라고요. 시스젠더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 시스젠더 안 쓰기 운동본부 막 이러면서 시스라는 말을 앞으로 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2017년 3월까지. 그럼 2016년까지는 트랜스젠더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막 싸우면서도 사실은 시스라는 말을 썼었던 거예요. 우린 시스인데 넌 트랜스는 여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17년 3월에 와서 그 뒤에서 이제 페미니스트들끼리 뭐 좀 이상하다 막 논의를 하다가 사실은 해외에서는 시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이 용어가 있다. 생겨나게 된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다. 사실 젠더나 트랜스나 시스나 다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랜스젠더들이 자신들의 그 뭔가 피해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페미니즘 입문할 때 보면은 이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굉장히 힙해 보이고 뭔가 좀 유식해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다 외국어다 보니까 근데 사실상 한국에 전혀 없는 개념인데 네. 너무 급격하게 들여와서 막 우기는 꼴인 거죠 사실은. 페미니스트들끼리만 서로 시스냐 트랜스냐 이러고 있는 거고 사실 일반인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비판 없이 받아들였었다. 네,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페미니스트로 정치화했을 때 네. 뭐 저 자신을 바이섹슈얼이라 생각하기도 했고 그때 시스젠더 헤테로 뭐 이런 말을 어디서 그쵸. 주워 듣고서 난 시스젠더 헤테로 바이섹슈얼이야 막 이렇게 헤테로인데 바이는 아니니까. 헤테로 시스젠더인데 시스젠더 바이섹슈얼이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고 다니고 뭔가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잖아요. 네. 그 키어에서 그러니까 저도 막 줄줄줄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네.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시해녀, 시해남입니다. 심지어 시해녀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그때 다 썼어요. 네, 그때 시해녀 다 썼어요. 네. 이 시해녀의 문제를 보통 일반 여성들을 지칭할 때 그냥 시해녀 네. 이런 식으로 썼던 자, 거죠. 시해녀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한 번에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시해녀가 왜 문제인지를 설명하면서요. 일단 시해녀의 시가 시스젠더를 말합니다. 시스젠더. 해는 헤테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녀는 여자를 말합니다. 자, 사실은 네. 그냥 여자라고 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여자의 급을 종류를 나눠서 시스젠더이면서 헤테로인 여자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자, 그럼 시스젠더가 뭐냐? 시스가 뭐냐? 시스젠더는 트랜스랑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예. 트랜스젠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자기의 태어난 생물학적 네. 성별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으로 정신적 생각하고 있는 그 성별, 젠더라고 하는 성별이 꼭 맞아떨어지는 것을 시스라고 한다. 난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성의 역할이 너무 좋아. 내 옷이야. 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정신과 내 몸이 딱 맞아떨어져. 그것이 시스젠더예요. 근데 이 세상에 과연 시스젠더가 있냐?
저희 관점으로는 없죠. 없죠. 예. 누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성이 자기한테 탁 맞아 떨어져서 난 여자인 게 너무 좋아. 물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주 적나라한 포르노를 찍은 포르노 배우라든가 아니면 뭐 가수들 그런 성적 대상화를 막 본격적으로 하는 가수들 혹은 자기 스스로 성노동자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 성착취 피해 여성들조차도 사실은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자에게만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괴롭기 때문에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여자라면 그 여자라고 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딱 맞는 옷처럼 편안할 수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네. 사실은 시스젠더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페미니즘 남자들도 관점에서 보면 네, 남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의 틀에 딱 들어맞는 그런 남자 사실은 없죠. 뭐 근육질이 우락부락해도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태어나면 3번이다. 근데 박스. 사실 그 3번 외에 한 번 더 눈물이 날 때마다 몇 박스를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시스라는 말은 지어낸 말인데 시스는 트랜스젠더들이 네. 네, 정신과 몸의 성별이 나는 맞지 않아를 얘기하기 위해서 시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정신과 몸의 성별이 그 일치하는 사람을 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쓴 단어죠. 네. 네. 자, 두 번째로 시스는 트랜스의 반대말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시스라는 말이 쓰이는 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시스를 정리한 김에 시스 권력이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니까 트랜스는 약자고 소수자인데 시스는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사람들은 소수자이자 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음. 나는 트랜스젠더여서 근데 아직 뭐 주민등록번호를 못 맞아요. 바꿨어. 난 1이야. 앞이 1이야. 근데 다른 여자들 일반 여자들은 주민등록번호 2로 시작하고 투표소에 가서 이상한 눈초리 안 받는데 나는 이상한 눈초리를 받네. 네. 그게 시스젠더의 권력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예.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주민번호가 2번인 것도 우린 되게 억울하고 빡치잖아요. 그렇죠. 왜 남자는 1번이고 우린 2번이야? 그치. 이것도 빡치고. 순서가 두 번째니까. 아니, 선거하러 가면은 뽑을 여자가 없어. 여자 후보가 아예 없어. 우리는 뭐 다 빡치는 거잖아요. 근데 트랜스젠더가 화가 나는 거는 나는 내 난 두 번째가 되지 못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시스를 권력화해서 사실상 여자라고 하는 집단을 여자로 태어난 여자라는 집단을 권력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 시스라는 단어가. 그리고 어떤 남자에 비해서는 대다수의 여자들이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시스라는 단어를 우린 지금 쓰지 않지만 오늘 설명하다 보면 시스 말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시, 해, 여 할 때 해가 뭐냐면 헤테로입니다. 헤테로가 뭐죠? 예, 이성애자. 네. 얘기하죠. 네, 이성애자를 헤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해녀라고 하면은 여자로 태어나서 스스로를 여자라고 느끼면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성소수자가 아닌 여자. 예. 네.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아닌 여자를 그러니까 기혼 여자. 남자랑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사는 네. 그런 사람은 다 시해녀. 권력자. 예, 권력자. 시해녀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회는 이성의 규범에 따라서 돌아가는데, 이성애자라고 하는 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동성애자로 사는 것은 사실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레디컬 페미니스트로서 생각하기에 이성의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이성애자로 사는 여자가 과연 정말 권력이 있냐. 권력이 없죠. 예. 왜냐하면 이성의 규범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남성 지배, 여성 종속이라고 하는 그 세트로 굴러가는 건데 그러한 이성의 규범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면 여자는 집단 전체가 여자라는 이유로 종속 집단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헤테로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는 권력이지만 여자에게는 권력이 아니죠. 왜냐하면 언제 이별을 선언하면 염산을 맞을 수도 있고 예. 연인 사이에 촬영했던 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따라서 게이보다
시스젠더 그렇죠. 해체로 여성이 더 권력자이고 그렇죠. 결혼제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게이들은 결혼 못 하는데 네. 엄청난 권력자가 돼버리는 네. 예. 그런 단어였죠. 네. 네. 그래서 헤테로라는 말을 이제 퀴어에서는 굉장히 쓰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사실상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레즈비언 얘기나 레즈비언 자긍심, 우리의 그 정치적 레즈비언 운동 이런 레즈비언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레즈비언에 비해서 이성애자 여자는 권력을 가졌잖아. 헤테로잖아. 니네는. 이런 말은 사실상 우리의 언어는 아니다. 이건 그렇죠. 퀴어의 언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해 여의 여는 여자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에 시해남이 있겠죠? 시해남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흑역사를 얘기하자면 남자를 팰 때 시해남을 팼어요. 게이는 빼고. 네, 그렇죠. 사실은 게이 남자도 패긴 팼는데 똥꼬충이라고 패긴 팼는데 게이 남자를 팰 때의 논리가 따로 있고 시해남은 시해남의 어떤 다른 권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내가 여자로서 남자를 비판하고 남성 권력을 비판하고 남자를 패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해남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서 시스젠더이면서 말하자면 남자로 태어나서 스스로 남자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성애자라서 여자를 종속시키고 있으면서 남자인 그런 사람들만 팼었죠. 그냥 남자는 이렇다 얘기해도 되는데 시해남은 이렇다 이렇게. 예, 그랬죠. 그러니까 시해남은 이래서 문제야. 그리고 게이남들은 이래서 문제야.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시해여라는 말이 굉장히 빠았다. 녀도 빠았죠. 왜냐면 네. 우리가 사실 김치녀, 된장녀 완한 여를 쓰는 거를 우린 그렇죠. 지향하는데. 근데 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해녀라는 단어를 네.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었다. 근데 너무 오염된 거죠. 그렇죠. 페미니즘 판이. 오염되어 있었고 사실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남자들이 김치녀 된장녀 부르는 것과 트랜스젠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시해녀라고 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김치녀 논리거든요. 그렇죠. 여자들은 그 남자 쉽게 만나고 걔네는 남자랑 그렇게 결혼할 수 있고. 보지 달려가지고 그 보지 권력 있어가지고 니네는 쉽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니네 권력 있는데 그리고 너네는 성노동해도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우린 그렇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김치녀 논리랑 똑같은데도 네. 그 단어의 차이를 사실은 처음엔 좀 인지를 못했었다. 이게 약 2016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해녀, 시해남이란 말이 있었다. 그래서 시스와 트랜스와 헤테로와 성별. 네, 여, 남,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시스 권력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다룰 용어 군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트랜스 섹슈얼, 트랜스젠더, 트랜스 베스타잇, 크로스 드레서, CD, 성전환자, 여성 신체 트랜스젠더,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 자, 이런 그 어군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고 국내에서는 하리수가 대중문화에 하리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존재 사실. 자체를 몰랐죠. 예, 존재 자체를 몰랐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도 이 트랜스젠더란 말 자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저는 그 당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하리수 씨가 등장했던 시기가 제가 뭐 한 대학생이 갓 되었을 때쯤이거든요.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저는 젠더라는 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 트랜스도 모르는 상태. 그냥 그건 그냥 세트로 된 어떤 외국어인 거예요. 그쵸. 예, 젠더라는 말 자체를 전혀 각각 모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각각인지도 몰랐고. 예. 그리고 이제 한 대학교 3학년쯤 됐을 때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여성학 수업을 듣긴 들었지만 거기서 이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젠더가 그 젠더라고는 전혀 연결짓지 그다지 그냥 그때는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트랜스젠더, 젠더를 바꿨다? 그럼 뭐 여자에서 남자로 바꾼 게 그냥 트랜스젠더구나. 그냥 이렇게만 성별 단편적으로. 바꾼 좀 불쌍한 예. 애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죠. 네. 근데 사실은 트랜스젠더 이전에 트랜스섹슈얼이 있었고 그 1979년에 제니스 레이먼드라는 분이 트랜스섹슈얼 제국이라는 책을 씁니다. 네, 우리 말로는 뭐 성전환 제국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트랜스섹슈얼이란 단어가 훨씬 더
일반적이었다. 네. 뭐 박히는 역할과 박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바꾸는 거죠. 남자가 자기가 박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서 이제 막 몸을 뜯어 고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트랜스젠더로 언어가 바뀌는 과정은 네. 젠더는 해롭다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수술을 한 사람만을 트랜스섹슈얼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후에 수술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수술 비용 문제 뭐 사실은 위험 감수 문제가 있으니까 트랜스베스타잇이라고 하는 트랜스베스타잇은 복장 도착이죠. 옷만 그렇게 여자 옷, 여자 화장, 뭐 힐, 뭐 이런 거 네. 여자 옷 CD. 입는 네, CD, 크로스드레서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난 수술을 할 생각 없어. 꼬추로 섹스하는 게 좋거든. 근데 난 여자야. 그치만 난 여자야. 난 여자로서 여자와 근데 내 꼬추를 가지고 섹스를 하고 싶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트랜스젠더라는 말로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젠더는 이제 정신적인 성별이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굳이 섹슈얼을 몸을 바꾸지 않아도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로 이 사람들이 여성을 인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네. 근데 용어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하리수라는 인물이 나왔을 때는 이미 성전환 수술까지 마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부르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였지만 되게 네. 뒤늦게 들어왔으니까. 네네. 하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서 뭐 90년대에 이르는 그 기간까지는 사실은 트랜스섹슈얼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었고 트랜스젠더라고 단어가 바뀐 거는 훨씬 더 이후의 일이고 트랜스젠더로 말이 바뀌었을 때는 이미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거는 트랜스 쪽에서 그런 운동이 막 네. 이제 시작되고 많이 네. 퍼져 있었던 상태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는 좀 뒤늦게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앞뒤 선후 관계가 전혀 도입되지 않아서 우리는 좀 헷갈리죠. 그래서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고 사실 트랜스젠더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초기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하는 사람들이고 여자에서 남자로 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소수였다. 네. 그렇죠. 네, 훨씬 소수였지만 이제 최근은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은 여자에서 남자로 트랜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네. 이유는 이제 곧 설명을 네.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트랜스섹슈얼은 수술을 해서 몸을 바꾼 사람, 트랜스젠더는 비수술 정신적 여성까지도 포괄하는 단어, 그리고 트랜스베스타잇 크로스드레서, CD는 복장 도차, 옷만 바꿔 입는 거. 네. 근데 이제 사실 퀴어 쪽에서는 이 단어를 세분화해서 다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트랜스베스타잇은 뭐 성적 흥분을 위해서 옷을 바꿔 입는 사람, 상대방 성별의 옷을 입는 사람. 크로스드레서는 그냥 자기 성별 바뀐 옷을 자기가 입었을 때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다 그냥 변태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유니섹스라고 하나요? 막 패션에서 네네. 예, 성별 구분 없이 입는 옷 있잖아요. 네. 그 유니섹스라고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젠더리스라는 말을 또 많이 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니섹스를 쓰는 또 맥락하고 네. 그 젠더리스 옷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다른데 이분들은 그걸 그렇게 다르게 세분화를 해서 크로스드레서하고 그거하고 같은 거고 근데 트랜스베스타잇은 또 다른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네. 그냥 트랜스베스타잇이 CD다. 네. 크로스드레서다. 다를 바가 없다. 근데 그 크로스드레서들이 옷을 입는 방식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아주 상세히 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실 수 있는 키워드도 알려드릴 거예요. 검색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근데 이분들 안에서도 또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종종 안 맞아요. 네, 당연히 안 맞죠. 왜냐면 네. 그때 너무 말이 자기들끼리도 안 맞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게이랑 크로스드레서랑 트랜스젠더가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 게 무식한 거다. 다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크로스드레서 논쟁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요. 워마드 임시대표소 시절에 이따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때도 크로스드레서를 막 팼어요. CD들 뭐 이 복장 도착들 봐라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트랜스젠더랑 이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네. 남자가 여장 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그 다르다. 워마드 안에도 이미 그 습가 논리에 오염된 페미들이 있었던 거죠. 워마드 밖에서요. 워마드 밖에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어. 남자들이 트랜스젠더하고 그 CD들은 다르다. 왜냐면 그 워마드에서 팼던 그 CD 카페가 있는데 사랑의 비너스라고 진짜 사진이 더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봐라. 트랜스젠더하고 걔네는 다르다. 걔네는 진짜 변태들이고 트랜스젠더는 다른 그땐 또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랬던 거죠. 근데 사실상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또 많은 현재 트랜스젠더라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남성들이, 사실은 개인 인터뷰, 개인사를 인터뷰한 그런 글들을 보면 다 복장 도착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치마를 입었을 때, 처음 스타킹을 신고 밖에 나갔을 때, 고추가 섰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환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열다복스는 젠더는 해롭다에서 성전환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마치 성을 전환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성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사실은 성기를 바꾼다고 해서 뭐 고추를 떼내고 거기에 뭐 가짜로 구멍을 파가지고 질을 만드는 거나 혹은 허벅지살을 떼가지고 가짜로 뭐 성기를 갖다 이어 붙인다고 해서 성이 바뀌는 게 아니다. 성은 그렇죠. 전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전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트랜스젠더라고 했을 때 마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라는 말도 쓰지 않고 슐러 제프리스는 MTF, FTM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MTF는 M, 메일에서 F, 피메일로 전환한 사람, 그리고 FTM은 피메일에서 메일로 전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사실은 마치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슐러 제프리스는 MTF, FTM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따옴표를 그들이 하는 말에는 꼭 이렇게 따옴표를 쓰고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유해단 번역가님이 젠더는 해롭다를 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여성 신체 트랜스젠더,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지들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니까 그냥 트젠이라고 불러는 주는데, 어쨌든 맥락은 읽는 독자들이 이해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그는 원래 태어나기를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다. 여성 신체 트랜스젠더는 FTM을 말하는 거고, 남성 신체 트랜스젠더는 네가 아무리 젠더를 바꾸네 만에 정신적으로 성별이 뭐네 고추를 붙였네 뗐네 해도 너는 어쨌든 남성 신체다. 네 염색체는 변하지 않아.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썼죠. 만나고 있고 꿈꾸는 열린 자매들. 만나고 있고 꿈꾸는 열린자매들은 열다북스 멤버십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열린자매들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열다북스의 출판운동에 함께할 멤버십 회원에게는 회원 전용 행사, 월 1회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열다북스 행사 20%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 즉시 웰컴 키트를 배송해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 관련된 단어군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깊어집니다. 어려워져요, 여러분. 자, 패싱과 지정 성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정 성별. 지정 성별은 퀴어들이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네. 저는 이것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 성별은 태어날 때 정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성별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지정됐어. 이런 맥락에서 지정 성별인 거잖아요. 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여자라는 그래서 게 이제 싫은 사람들. 여자로 태어나기 싫었다 나는. 나 이 여성이 차별받는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기 싫었다. 그러니까. 근데 의사가 거기 출생 거기다가 여자 이렇게 쓰는 바람에 내가 여자로 지정된 거잖아. 그렇죠. 그게 지정 성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기에는 이 단어를 저희가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써야지만 정확하다고 하거나 그렇게 써야 PC하다라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정성별? 그래 지정성별이구나 해서 이 단어를 썼었죠. 무슨 맥락에서 나온 단어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맥락이 저희가 말하는 맥락하고도 맞았어요. 나는 이렇게 지정돼 버렸다. 이 여자라는 성별로 이 사회에서 낙인 찍혀서 지정돼 버려서 난 차별 당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그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이 그때 잘못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맥락을 우리가 그쵸. 퀴어의 지정성별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빼앗아 와서 쓰기도 했었던 거죠. 그쵸. 난 지정성별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쪽에서 지정성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트랜스젠더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난 지정성별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난 사실 여성이야 이런 맥락으로 썼었는데 그렇죠. 저희가 지정성별 여성이다 나는 그냥 여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그냥 여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그쪽에서 되게 광분했었던 네네. 단어를 뺏겼다. 아, 트랜스젠더의 네. 단어인데 이건 어. 니네가 왜 니네 시스젠더 여성들이 왜 지정성별이라는 말을 쓰냐. 네.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지정성별이라고 하는 단어에 얽힌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퀴어권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니네는 시스젠더인데 왜 지정성별을 쓰냐 우리 퀴어가 개발한 단어인데 했던 그 사건을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지정성별이란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예, 사실은 지정성별은 어떻게 해서 생긴 말이냐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냥 보면 압니다. 여잔지 남잔지. 그쵸. 거의 굳이 대부분. 뭐 염색체 검사 안 해도 그냥 대부분 알잖아요. 외형기에 외부로 드러나 있는 성기 형태를 봐서 그냥 얜 남자구나 여자구나 알 수 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초음파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이 성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성기가 네. 이걸 고추라고 하기도 너무 애매하고 이거를 보지라고 하기도 너무 애매하고 그냥 뭔가 애매한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간성이라고 부르죠. 우리 네. 보통 이 간성. 실제로 간성은 비율적으로 굉장히 적은데 우리 지난번 세계 여성 뉴스 바로 지난화에서 세계 네. 여성 뉴스에서 한번 해드렸는데 그 퀴어 쪽에서는 간성의 비율이 0.1%라고 네, 되게 많다라고 주장해요. 되게 많다고 주장해요. 근데 실제로는 훨씬 적다. 뭐 10만 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게 간성인데 그렇게 외부로 드러나 있는 성기를 딱 봤을 때 이게 이걸 남자라고 해야 될지 여자라고 해야 될지 애매하네 싶은 그런 성기를 가진 사람을 얘를 지금 이제부터 여자라고 할지 남자라고 할지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지정하잖아요. 얘는 지금 성기 형태로 봤을 때는 이런데 좀 애매하니까 얘는 뭐 나중에 조금 크는 동안에 뭐 이렇게 부모랑 상담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사가 임의로 그냥 그 자리에서 얜 남자, 얜 여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결정해주는 그것을 지정성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성을 네. 간성을 여자로 할 건지 남자로 할 건지 지정하는 그 과정이 지정성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폐해가 일어난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는 여잔데 이 성기의 모양 때문에 외형기가. 남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쓰인 단어인데 나중에 퀴어들이 쓰기를 간성애 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와 남자의 그것을 사실은 의사가 지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사실은 그냥 보면 우리의 2차 성징까지 다 나오고 뭐 내 정신적 성별을 보지 않고 외형기만 보고서 나 고추가 있어서 그걸 보고 날 남자라고 그렇죠. 지정성별을 그렇죠. 남자라고 했다. 근데 난 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고추만 달려 있었을 뿐이지 난 정말 치마 입는 게 좋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지정성별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우리는 지정성별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그냥 성별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성별이고 세상은 뭘 지정을 남자와 합니까 누가? 네, 세상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간성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간성은 그게 꼭 남자로 편입돼야 되는지 여자로 편입돼야 되는지는 뭐 다르겠지만 그럴 때는 염색체를 보면 됩니다. 외부 성기로 알 수 없을 때. 근데 염색체를 봤는데 염색체에 뭐 X가 3개거나 뭐 Y가 2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렇죠. 염색체 변형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돌연변이처럼. 근데 네. 우리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거는 돌연변이가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큰일 나는 거죠. 간성 혐오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생물이 계속 그 후대를 당연히 거듭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겨나죠. 예, 생겨나는 네. 거고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생물학적으로도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게 큰 그 사람들에게 대한 네. 신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여러 그런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네. 그런 특성들처럼 똑같은 그런 현상 중에 그러니까 하나인 장애를 거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장애라고 얘기하는 게 곧 바로 혐오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장애인이 그 차별받는 세상이 혐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주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성별은 없다. 성별은 다양하다. 다양한 젠더 속에 우리 살고 있다. 스펙트럼. 네,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쪽의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싱이 있습니다. 패싱. 패싱은 뭐 지정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네, 예. 비슷한 맥락이죠. 네. 그냥 겉보기에 보이는 그 성별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너 그냥- 여자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가장 빨리 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첫 만남에 탁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가장 먼저 구분하는 우리 뇌 속의 기제가 뭐냐면 성별, 대략적인 나이, 뭐 인종 이런 걸로 한 사람을 탁 한 방에 구분하거든요. 그거는 거의 자동 반사처럼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성별을 그렇게 자기가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얜 남자네, 얜 여자네 하는 것이 패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겉으로 그냥 남자예요. 여기 자기 막 화장하고 있어도 이렇게 목에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고, 네. 뭐라 그러지? 목을대가 막 그냥 튀어나와 있고. 아저씨잖아요. 화장한 네, 아저씨잖아요. 수염만 나 있고 그냥 남자의 골격도 남자 그냥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함부로 패싱하시죠? 제 정신적 성별 여성이거든요. 제 성기 보셨나요? 막 이러면서 제 염색체 보셨나요? 이러면서 네. 패싱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젠더 박살 프로젝트 우리 슐라제 프리스 네. 강연을 열었는데 네. 서울 강연에 약 300명 정도가 참석하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트랜스젠더가 2명이 들어왔어요. 네. 예,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강연을 듣고 나서 뭐 블로그에다 글을 막 줄줄 썼더라고요. 자기네가 갔는데 사실 우리 가도 뭐 못 알아볼 거면서 뭐 여자만 입장 가능이라고 해놓고서 우리 트랜스젠더인데 니네 구분도 못했잖아. 뭐 이렇게 올리면서 너네 뭐 보지 검색대 있니?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 워낙 우리 슐라 강연 때는 슐라 제프리스 강연 때는 워낙 많은 탈코 여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탈코를 하고 보면 그렇게 성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탈코한 여자들이지. 그리고 다들 편안하게 들어오거든요. 네. 사실 우리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다 알아봤어요. 사실 좀 저 사람 약간 네. 아닌데 근데 그분이 뭐 탈코를 한 그런 이렇게 뭐 투블럭이나 머리 짧은 분이 아니었고 머리가 긴 분이었는데 그랬겠죠. 저희는 또 이제 저희 그렇다고 젠더 박사를 뭐 탈코를 아직 못 하신 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실제로. 네네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보기에. 뒷모습 봤는데, 좀 저 사람은 약간 트젠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굳이 그렇죠. 돈 내고 입장을 했는데, 그렇죠. 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바로 제재가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확인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염탐을 와가지고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우리도 사실은 우리 그거 보도자료 돌려봤자 아무도 언론에 안 실어주는데 걔네가 염탐 와가지고 슐라 제프리스가 이런 블로그에 말 글 하나 하더라. 써주면 뭐. 그날 분위기 어떻더라. 이렇게 래팸들이 많더라. 터프들이 이렇게 많더라. 300명이 모여서 다 같이 박수 치는데 소름 끼쳤다. 무서웠다. 홍보 감사합니다. 정말 두려웠다. 막 정말 너무 홍보 감사해요. 정말 큰 도움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남자다, 여자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남잔지 여잔지 이렇게 탈코했을 경우에 잘 모르겠어도 말해보면 다 알잖아요. 네. 그냥 얘기 나눠보면 알아요. 자기들 자기들은 뭐 주민등록번호 보여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염색체 검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안 해도 말 몇 마디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그럼요. 트젠인지 남잔지 뭐 여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랫동안 갖고 온 그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 직관이 있잖아요. 이 네.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진짜 이거 있어요. 이 신성한 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들한테는. 근데 남자들이 자기네가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무사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못 자기가 알아봤다고 생각해.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가 여자인 것 같다고 여자로 하는데 인정받았다. 딱 입을 여는 순간 여자들은 뭐지? 그리고 이렇게 솔직히 입 열기 전에도 네. 그 행동 거지로 알 수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넘긴다든지, 막 손 모양, 걸음걸이.
이런 것만 봐도 소름이 끼쳐요.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싱이라고 하고 이 트젠들의 목표는 자기가 원하는 성별로 패싱되는 것을 원합니다. 네,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의 그 태어난 성별로 지정 성별 혹은 출생 시 성별로 패싱되는 거에는 극도로 분노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성별로 인식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패싱입니다. 그들이 되게 모순됐네요. 예, 패싱하지 말라, 함부로 패싱하지 말라 그러면서 맞게 패싱했을 때는 좋아한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패싱하는 행위 자체가 네, 사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잘못된 건데. 그 단어의 실제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지만 그 단어의 용법을 보면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다뤄야 될 게 이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논 바이너리 뭐 젠더 플루이드, 젠더리스, 뭐 퀘스처너리 뭐 있습니다. 무슨 젠더 막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뭐 네이버나 혹은 포털에다가 그냥 검색해 보시면 네. 뭐 트랜스젠더, 뭐 퀴어, 플래그, 특히 플래그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다양한 젠더와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젠더라는 단어가 성별을 대체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별이 있는데 그 성별의 종류가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정도 됩니다. 네.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마치 재미로 보는 별자리 운세처럼 아니 근데 별자리는 뭐 정해져 있기라도 하잖아요. 새로 만들어지진 않잖아. 아니에요. 별자리도 뭐 12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거기 그 별자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10가지나 20가지 있으면 그 중에 몇 개가 맞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심리 테스트 혹은 뭐 MBTI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비슷해요. 뭐냐면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난 어디에 속하지? 뭐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안 그래도 그런 사업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젠더, 트랜스 뭐 무슨 젠더 그게 있잖아요. 네. 플래그 시리즈가 그거가 엄청 양이 많아서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가지의 젠더가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럼 그거를 다 총망라해가지고 되게 두꺼운 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쫙 아카이빙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오면 전 퀘스처널입니다. 전 제 젠더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렇게 심리 테스트 하듯이 질문을 해서 당신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나요? 어떨 때 이게 그거잖아요. 한 100개 질문 준 다음에 뭐 이렇게 체크하게 해서 그걸로 테스트지 만들어서 삐빅 답 나왔습니다. 당신은 무슨 젠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에게도 젠더가 있었구나 하고 안심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 굉장히 많은 젠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한두 가지 샘플만 중요한 샘플들만 네. 따지자면 대표적으로 자 논바이너리가 뭐죠? 바이너리가 이제 두 개로 성별이 나눠져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말하는데 논 바이너리라고 한다면 나는 그 두 개로 나눠지는 성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네. 난 두 개의 성별 어느 것에도 나는 내가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네. 논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나는 여성과 남성 둘 다 아니다. 네, 그렇죠. 논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랑 또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젠더 퀴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네네네. 네. 나는 퀴어라는 정체성으로 내 젠더를 규정한다.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나 젠더 퀴어나 다 똑같은 건데 되게 이렇게 구분해서 네. 그들은 쓰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논바이너리가 좀 어쨌든 상위 개념인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MTF나 FTM은 어떤 여자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여자로는 성별 이분법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네.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바이너리인 거죠. 네. 여자 남자라고 하는 범주가 있어야 그 안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논바이너리는 나는 여자 남자 MTF, FTM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자 남자라고 하는 틀을 완전히 깬 어떤 다른 세계,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난 그냥 임지인 젠더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바이너리는 여자 남자라고 하는 바이너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논바이너리고, 예를 들면 젠더 플루이드 같은 것도 있고 젠더리스, 네. 젠더가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젠더 플루이드는 뭐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루나 젠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달의 주기에 따라서 달의 주기에 따라서 젠더가 변합니다. 보름달일 땐 난 여성이야. 그렇죠. 그래서 초승달이 되면 점점 남자로 돼가는 걸 느껴.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젠더도 있어요. 그리고 뭐 온갖 아니 뭐 솜사탕 젠더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솜사탕, 아이스크림 젠더, 솜사탕 젠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갖고 노는 말인데 그게 너무 웃겨서 우리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네, 가져와서 쓰고 있죠. 나는 이불 젠더 막 이런 식으로 난 추운 겨울엔 이불 속에 있는 게 좋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젠더를 막 만들어서 우리도 막 장난처럼 썼는데 그러면 이제 막 저런 극악무도한 터프들. 어떻게 젠더를 그런 식으로 막 우리 소수자인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놀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젠더가 있습니다. 우리 뭐 사실은 전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지만 제 마음만은 20대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이제 플루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저 나이 그런데 전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25살인데 어떤 사람이 날 30살로 봤어. 왜 함부로 패싱하시죠? 원래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인 거잖아요. 이런 식의 아니 뭐 인종에도 쓸 수 있고. 네, 내 마음만은 나 마음만은 재벌인데 네가 지금 날 거지로 봐? 네가 지금 날 패싱했어? 전 자본가 젠더입니다. 네. 건물주 젠더입니다. 저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있잖아요. 예. 그들은 철저히 먹금하지만 실제로 나는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흑인 젠더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난 흑인으로 느낀다. 네. 그리고 뭐 나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젠더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트랜스 멍멍이, 트랜스 고양이. 트랜스 강아지. 우리는 예. 사실은 트랜스 댕댕이라고 하고 놀린 근데 건데. 근데 진짜로 트랜스 멍멍이가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저 검색해 보세요. 근데 구글에다가. 그 트랜스 운동하는 쪽에서는 철저히 먹금하죠. 네. 우리가 뭐 이건 뭐냐, 네. 이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철저히 먹금합니다. 네. 정말로 구글에 트랜스 멍멍이를 검색하시면 그 얼룩얼룩한 게 뭐죠, 그거? 달마시안 옷을 입은 남자가 예, 그리고 얼굴에 페인팅 같은 거를 해서 완전히 하고 이렇게 그 주인 네.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소곳이 앉아서. 개짓거리 네. 하고 있는 그 네. 그리고 이제 뭐 셋을 낳고 셋인지 넷인지를 키우고 살던 뭐 40대 50대 남자가 갑자기 자기가 4살 소녀라고 하면서 4살인지 6살인지 네, 뭐 6살 소녀라고 하면서 네. 인형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집에 입양을 갔어요. 예. 심지어 입양까지 가가지고 근데 그 입양 간 집에 뭐 다른 또 여자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둘이 자매라고. 네네. 제가 봤을 땐 다 변태들이고 그 입양한 그 집도 그 부부가 완전 변태들일 것 같고 그들이 뭐 SM 플레이를 하거나 혹은 뭐 어쨌든 성적인 그런 거를 하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이와 인종은 또 대표적인 사례가 백인 여성인데 자기가 이제 그 흑인 커뮤니티 속에서 자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흑인이라고 생각해서 성형 수술을 여러 번 거치면서 피부를 까맣게 하고 가슴 수술 막 우리가 전형적으로 흑인 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입술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두껍게 한다거나 가슴을 수술을 엄청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남자가 자기 새엄마가 흑인이라고. 이거 세계 여성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자기 새엄마가 흑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흑인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흑인으로 트랜스를.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건 거예요. 뭐 트랜스 섹슈얼이 아니라 트랜스 젠더인 것처럼 정신적으로 나는 흑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얼굴이나 뭐 이런 거를 굳이 흑인처럼 바꾸지 않아도 나는 백인, 겉보기엔 그냥 백인인데 정신적 흑인인 거예요. 그분은. 그니까요. 근데 그분 사진 찾아보니까 그냥 백인 남자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성별에 특히 발광을 하고 그런데 나이라든가 아예 인종이라든가 생물 종까지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네. 우리 대표적인 한국의 그 퀴어 운동가 모 분께서도 이제 다음 시간쯤에는 저희가 실명 다 언급하면서 얘기할 텐데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그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동굴에서 버텼는데 호랑이는 못 참았고 곰은 참았잖아요. 네. 그래서 곰은 여자 사람이 됐잖아요. 네네. 그것을 이제 트랜스로 설명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네. 아 진짜로 동물과 사람이 오갈 수 있다고 정말 동화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마술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봤고 또 이제 저는 이런 여러 젠더들이 있고 저희가 이런 뭐 장난 사실 여자로서는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네. 여자로 태어나서 이 현실을 전혀 바꿀 수 없는 혹은 바꾸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걸 되게 재미로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퀘스처너리라는 말이 있어요. 퀘스처너리는 뭔지 아시나요? 난 아직 답을 못 내렸다. 난 지금 찾아가는 중. 내 젠더는 뭘까? 네. 질문하는. 내 상태에 젠더를 있는. 찾아가는 중이다. 예. 이렇게 하는 게 퀘스처너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단어가 너무 웃겨요. 이 영어로 된 단어들 있죠. 네. 저희가 국문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그 오글거려서 살 수 없는 네. 그냥 난 좀 잘 모르겠어. 난 계속 찾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퀘스처너리 이러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영어고 우리말이 거의 없고 젠더, 트랜스, 플루이드, 뭐 젠더 리스, 논바이너리, 퀘스처너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입된 개념들이고 급하게 수입된 그러니까 막 지금 막 한국에 지금 이런 퀴어라는 말도 우리 말이 아니고 없는 거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수입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좀 기현상 같아요. 바이젠더는 젠더가 두 개인 사람인가요? 예, 그렇겠죠. 바이섹슈얼처럼. 네.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터프 GC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우리를 레디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쯤부터인가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미 했습니다. 그 여여친 지난 화에 보시면은, 레디컬 페미니즘 특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언제부터 레디컬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썼고, 그게 지금 이 투쟁 안에서 만들어진 용어인지가 다 나오는데,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특히, 젠더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터프라는 표현은요. TERF입니다. 네. 트랜스 배제적인 레디컬 페미니스트라는 뜻입니다. 자,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라는 말인데 그냥 그 표현만 보면 중립적인 표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린 트랜스젠더 배제하는 거 맞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맞는데 그래 우리 트랜스젠더 배제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 맞잖아.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서구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네. 터프 죽어라, 뭐 시스 죽어라, 막 이런 네. 식으로 쓰는 용례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멸칭이죠. 예, 우리 열다북스 카드뉴스로도 한번 만든 적이 있지만 이 트랜스젠더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지개 도끼, 트랜스젠더 플래그 색깔 그 네. 핑크랑 그 파란색 하늘색 있어요. 그거 막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걸로 도끼 같은 거 만들어서 진짜 도끼에 손도끼 그거를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터프를 죽여버리겠다. 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다니는데 터프라는 말이 그래서 실제로 멸칭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서구 해외 랩팸들은 터프라는 말을 거부하고 우리를 터프라고 부르지 말아라. 네. 우리는 GCF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젠더 크리티컬 페미니스트. 그 젠더 비판적인 페미니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젠더 크리티컬 페미니스트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은 또 좀 달라요. 한국의 랩팸들은 이미 터프라는 말이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 잘 이해 못해요. 그 서구적인 맥락을 우리는 네. 잘 모르니까 네. 그냥 그래 나 터프 맞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터프 맞아. 그리고 아직 배제해. 국내에서는 그게 그렇게 낙인처럼 효과가 있지가 않았다. 트랜스젠더들이 실제 막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직 국내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 국내 트랜스젠더는 한 줌단이죠. 네, 아직 한 줌단이고 그들이 뭐 사실은 저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국지에 만나면 내가
뚝배기를 깨버리겠다. 네. 뭐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깬다. 막 이런 표현도 공적인 장소로 네, 그런 네, 말을 하는 네. 사람들도 네.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 되게 무서웠죠. 무섭죠. 실제로 이렇게 걔는 왜 해외에서 막 세상을 걔네들이 막 그렇게 막 피 칠갑하고서 막 돌아다니는데 트랜스젠더들이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 새끼들 다 남자잖아요. 걔네가 네. 나 진짜 소주병 들고 와서 대가리 깨면 전 맞아야죠. 네. 그래서 열나북스에 저희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 좀 그랬어요. 그리고 네. 옛날에 좀 이따 더 할 얘기지만 근본 없는 페미니즘 북콘서트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걔네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행패 부릴까봐. 네,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로 사실 이 레디컬도 되게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조금 공포가 위협이 컸죠. 더 컸죠. 네. 근데 그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젠더 박살 프로젝트 그거 강의료 1인당 38,000원짜리를 결제를 해서 두 명이 결제를 해서 네. 76,000원을 내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들킬까봐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몰래 듣고 가가지고 블로그에 글 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네, 네. 우리는 막 진짜 저 새끼가 나 진짜 소주병 들고 쫓아와가지고 나 밤길 가는데 대가리 깨면 난 진짜 어떡하나 막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터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위협적이거나 그렇게까지 낙인 찍는 단어로 기능을 못한다고 보고 사실 그냥 그래 우리 터프한 여자들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그냥 네. 하기도 했죠. 그래서 GCF라는 말이 그렇게까지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GCF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냥 거의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터프라는 말을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일부러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프 단어 나온 김에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10월 10일이고요. 네. 예, 해외에서 페미니스트들이 10월 10일을 네. 터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자, 터프의 날 지정된 오늘 것을 터프의 날입니다. 네. 이 방송 나가는 거는 며칠 뒤라서 네. 조금 늦게 한 게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10월 한 달이 터프의 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트랜스젠더 네. 비판하고 패고 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왜 10월 10일이냐면 그 로마자로 표기했을 때 10이 X잖아요. 네. X. 예. 10월 10일이 XX잖아요. 어. 그래서 여자의 날입니다. 이 날이. XX의 날. 그래서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터프와 GCF는 그렇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 트랜스젠더의 비판적인 레디컬 페미니스트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어요. 그냥 레디컬 페미니스트는 다 그냥 트랜스젠더 비판적입니다. 네. 그러지 않은 사람 레디컬이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미 그냥 레디컬이라고 하면 다 터프로 이미 다 거의 분위기가 통일됐다. 난 퀴어 너무 좋아하고, 난 트랜스젠더 내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근데 나 레디컬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없어졌는데, 원래 있었죠. 네, 그 과정도 이제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여기까지 정리하니까 거의 다 정리가 됐네요. 자, 사실,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여성학에서. 그리고 여성학에서 배운 것은 마치 진리처럼 우리한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정규 여성학에서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온 거고 수많은 여성 학자들과 거기서 공부한 어떤 그 활동가들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하나의 세트로 인식하고 네. 있는 과정에 우리가 젠더 철폐, 젠더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젠더를 박살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거의 교과서, 여성학의 교과서, 성별에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젠더 뭔 개소리야. 때려쳐. 이렇게 네. 하니까 갑자기 놀라운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섹스는 우리의 타고난 성별, 생물학적 성별이고 젠더는 원래 여성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나쁘게 가르치진 않아요. 네. 맞게 가르쳐요. 섹스라고 하는 거에 부여되는 사회적인 역할, 그러니까 성 역할. 네.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섹스롤이라고 했거든요. 성 역할. 그냥 성 역할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 말이니까. 네. 성별이 있고 성 역할이 있다.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네. 근데 굳이 그걸 섹스 젠더라는 외국어로 표기를 네. 했어야만 했나? 네. 근데 젠더라는 말 되게 어려운데 뭐 어떤 여성 학의 학문적인 용어로서는 어쨌든 쓸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것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서
뭐 국가에서 법을 도입하는데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도입하는데 여성폭력이라고 하지 말라고 네. 젠더폭력이라고 하라고 예. 하는 지경까지 왔다. 사실 일반인들은 젠더 못 알아듣는다 네. 하는 거죠. 그래서 섹스는 생물학적 성별이고 젠더는 그거에 기대되는 사회적인 성 역할인데 요까지는 그냥 괜찮았어요. 네. 근데 트랜스젠더들이 쓰는 젠더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그들은 그런 성역할로 쓰는 게 아니고 정신적 성별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체성, 정신적 성별. 근데 우리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했을 때 젠더는 사회적 성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용법이 완전히 다르다. 그들은 정신적 성별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사회적 성별을 말하는 거였다. 근데 페미니스트들이 젠더라는 단어를 가져올 때는 사회적 성별을 설명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미 너무 오염됐고 애초에 젠더란 단어가 만들어진 맥락도 그랬으니 버려야 된다 지금은. 젠더 네. 버려라. 그냥 섹스와 섹스 롤이면 충분하다. 우린 지금 이런 입장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젠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젠더 그런 비판적. 사회적 성 역할이 성별의 권력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페미니즘에서는 젠더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오염이 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젠더 폭력이라는 말은 여러 번 얘기를 했었겠지만 원래는 여성 폭력인데 여성 폭력이라는 말 여성 폭력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네. 말이어야 하죠. 네. 네. 근데 젠더 폭력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 트랜스젠더들이 당했다는 어떤 폭력. 자적자적 네. 남자들이 여자 같은 남자애들을 그렇게 한 거 그런 거 네. 다 젠더 폭력이라고 부르고. 게이가 뭐 당한 폭력.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성별에 기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다 젠더 폭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페미니즘 운동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지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 젠더 관련돼서 젠더 박살 프로젝트 이름 만들 때쯤에 찾아봤던 게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젠더라는 말에 경도돼 있고 젠더를 좋아하는지를 찾아본다고 제가 젠더 파티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어요. 젠더 파티? 있더라고요. 그냥 검색했는데. 어디서 듣고 검색한 게 아니라 그냥 왠지 얘네들 젠더 이런 거 파티도 좋아할 할 것 같아. 같은데. 그래서 젠더 파티를 검색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미국에 계신 미국 이제 젠더 영향이 되게 크니까 젠더 파티가 뭐냐면 어린 그 아기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의 성별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 이 성별은 섹스잖아요. 근데 그걸 젠더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기 엄마가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성별을 알 수 있을 때쯤에 의사한테 직접 듣지 않아요. 의사가 남편이나 가족한테 말해요.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나 남편은 그걸 비밀로 해. 그 당사자한테. 그래서 도대체 내 뱃속엔 아들이 들었을까 딸이 들었을까 너무 궁금해해요. 그러다가 이제 출산 바로 직전에 파티를 열어. 그래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 그게 젠더 파티예요. 네. 그래서 막 마당에서 막 파티 열어가지고 딱 이제 서프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물을 막 다 들고 와가지고 선물을 막 쌓아놓고 막 촛불을 불고 이제 곧 너가 약 베이비 샤워처럼 곧 애기 낳을 텐데 미리 선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선물을 딱 차 트렁크를 탁 열었는데 거기서 파란색 풍선이 팍 날아가면서 로봇 장난감이 팍 나와. 그러면 아들이구나. 내 아이가 아들이구나. 그때 아는 게. 그게 바로 젠더 파티예요. 저 그런 장면 본 것 같아요. 그 케이크를 딱 자르는데 단면이 분홍색이야. 그니까. 그러면은 여자아이였어. 그거예요, 그거. 막 이런 장면. 예.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물을 딱 받아서 선물 너무 궁금해서 막 근데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예, 왜냐면 예. 이 당사자만 모르게 다 선물을 준비했을 테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막 다 알면서 막 제가 얼마나 궁금해. 그럼 또 나는 막 연기를 해. 나 진짜 너무 궁금해. 도대체 아들일까 딸일까 막 이렇게 해서 선물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막 너무 예쁜 그 바비 인형이 나왔고 딸이구나. 이게 바로 젠더 파티예요. 근데 전혀 뭐 페미니즘적인 맥락이 다 삭제된 채로 예. 젠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트젠들이 쓰는 그 맥락이죠. 이 치마를 좋아하고 뭐 인형놀이를 좋아하면 여자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성별이라는 단어를 젠더가 완전히 대체했고 곧 성별과 젠더를 완전히 결합한 방식. 여자와 여자에게 기대되는 성 역할을 완전히 딱 붙여버리는 방식으로
그냥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문화의 일종인 거고, 그 블로그에서 그 글을 쓰신 분은 그거의 과정을 되게 상세하게 즐겁게 막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 그분은 그 둘째였는데 그 둘째가 아들이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딸도 좀 기대하긴 했지만 난 사실 아들이 너무 좋았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끝났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젠더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엄마는 아들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막 했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엄마 화장품을 갖고 놀고 있어. 입술에 막 바르고 있어. 넌 트랜스젠더구나. 너는 젠더가 그게 아니었구나.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될 것 같은 게 너무 그냥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성별을 패싱했구나. 네. 그럼 바로 이제 그 젠더 거기 가겠죠. 그 병원 젠더 클리닉. 클리닉 가서 우리 애가 자꾸 제 화장품을 가지고 입술에 바르고 제 치마를 이렇게 걸쳐보고 하는데 얘 혹시 뭘까요? 뭐 이렇게 하면 걔 이제 의사가 여자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트랜스젠더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트랜스젠더가 왜 문제인지를 우리가 지금 사실 워밍업이에요. 여태 아직까지도 워밍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어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으로는 트랜스젠더가 왜 문제인지, 왜 우리가 트랜스젠더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깊게는 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례들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 읽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젠더는 해롭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안 읽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 갖고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번 방송 계기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책 안에 여러 사례들이 이미 다 들어있고, 이거는 국내 사례, 해외 사례 크게 차이 없이 비슷한 폐해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여여친에서 세계 여성 뉴스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사례를 다루지 않을 거고, 그러나 나열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나열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